자, 오늘은 제가 3분 만에 방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라오세요. 굉장히 요즘에 이런 걸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방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도어락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방까지 가기 전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다 들어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경도 하겠지만 여기 옆에 이렇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건물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면서 방을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방을 들어가기 전에도 여기에 현관 도어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방을 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방을 딱 봤었을 때 방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딱 문을 열고 들어왔었을 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에 마음이 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은 일단 문을 먼저 틀어봐요. 창문도 한번 열어봐요. 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번 봐. 이러고 맙니다. 절대로 이렇게 방을 보시면 안 돼요. 방 구하시는 분들이 수압을 굉장히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수압을 어떻게 보는지를 방법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싱크대 문을 틉니다. 그리고 여기서 끄고 변기통 물을 틀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싱크대 물을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문도 틀어 놓고 그 다음에 변기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때 이 건물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 트고 있었을 때 내가 물을 틀게 되면은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틀어보고 그 다음에 물을 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방을 구하실 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벌레 아닐까요? 네, 맞아요. 벌레예요. 밑에 지금 횟집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제가 1층에 상가고 위층에 원룸 건물이 있는 집으로 왔는데 1층에 음식점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 확인을 어떻게 하냐, 열어봅니다. 열어봤었을 때 바퀴벌레 약이 있거나, 지금은 없지만 바퀴벌레 약이 있거나 그러면은 바퀴벌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데도 다 열어보고, 특히 싱크대 이런 쪽에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구석구석에도 바퀴벌레 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다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퀴벌레 약을 보시면서 곰팡이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방을 보여주는데 방이 이렇게 깨끗한데 이런 데를 막 들춰보니까 이런 데 곰팡이가 엄청 많은 거지. 이런데 일부러 집주인분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면은 세탁기 청소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년, 6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세탁기를 볼 때는 이런 데 보시면은 물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여기 열었었을 때 여기 안에 벌레가 있는 데들도 있어요. 벌레가 있는지 아니면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많이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을 보실 때 창문을 한 번씩 꼭 이렇게 열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문을 열어볼 때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남향이랑 서향이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만약에 남향이랑 서향인데 앞에 건물이 바로 막혀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햇빛이 안 들어오겠죠.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나침반 어플 하셔가지고 여기가 무슨 향인지 보면은 나옵니다. 북향이네요. 이런 식으로 향이 어디 쪽에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을 볼 때 우리가 맨날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만지고 잡니다. 이 콘센트가 머리맡에 없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콘센트가 없죠. 콘센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대 방향을 머리맡을 이쪽이 아닌 저쪽으로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콘센트가 방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걸 꼭 하나씩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진짜 방 안에 하나밖에 없으면은 정말 불편해요. 멀티탭 사가지고 계속 꽂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화장실을 볼 때 이렇게만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샤워를 하고 있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샤워를 할 때 물이 튀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 휴지, 여기에 휴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휴지 고정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샤워를 하게 되면은 물 튀기면 여기 다 묻겠죠. 아무리 이거를 가린다고 해도 묻습니다. 이런 휴지 각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뒤에 놔두시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회초년생 월세 사시는 자취생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관리비 안에 전기비, 가스비가 별도입니다. 근데 가스, 난방기가 방 안에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난방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게 없이
가스비가 별도다. 그러면은 공용 난방입니다. 그런 집들은 다른 방이랑 N방으로 돈을 내야 돼요. 내가 틀고 싶어도 틀지 못하고 끄고 싶어도 끄지 못하면서 돈은 돈대로 내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계약서를 확인하실 때 수도, 전기, 가스, n분의 1인지 아닌지 이런 걸 꼭 잘 확인을 하시고 방을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그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방들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 집 없는 집은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그 중개사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 중개사한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중개사가 키울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라고 적혀있으면 못 키우는 겁니다. 여튼간에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계약서 토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구두상으로도 반려동물이 가능하다 얘기했지만 계약서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는 방입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